네, 이번 시간은 IFA와 FA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과 금융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구조조정 소식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아닐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종의 경우 구조조정 이슈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지주사, 증권사 등 총 102개의 금융사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2,701명의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증권회사의 경우 대형 회사들의 합병으로 구조조정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욱이 퇴직 후 본인의 경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금융업종의 경우 구조조정은 다른 업종에 비해 현실적인 부담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IFA 제도는 금융업종 종사자로서는 반가운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억 원의 자본금으로 금융회사에서의 전문 경력을 활용해서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독립투자자문업자 혹은 투자자문업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갖는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자본금 1억 원에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해졌는데요. 사무실 등 업무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택근무나 외근 형태의 법인 설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등 업무 공간이 없이 재택근무 형식으로 투자자문업자를 설립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명백히 금지됩니다. 이는 고객 상담이나 투자 자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문업 등록 과정에서 실사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고객 정보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사무실 공간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보죠. 투자자문업자 혹은 독립투자자문업자 법인 설립 시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은요. 새로운 제도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후선 지원 업무가 가능해야 하고요. 준법 감시인의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문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상법에선 3명 이상의 등기 임원이 있어야 하죠. 즉, 투자자문업자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3명 이상의 등기 임원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의 투자자문업자 혹은 독립투자자문업자는 자문 대상 상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식 및 보험 등으로 자문 상품이 확대될 수 있는지요? 네, 정답은요. 현행 법령상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투자자문업자만이 주식과 관련한 자문 행위가 가능합니다. 1억 원으로 포섭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해당 요건에 맞는 자본금을 갖춰야 투자 자문 행위가 가능하고요. 다만 보험의 경우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이 불가합니다. 네 번째 질문도 살펴보죠. 신설되는 투자자문업자와 IFA는 투자자로부터 자문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자문 수수료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자문 수수료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문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자문 행위 이전에 투자자와 계약서를 통해 명확하게 협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투자자문업자와 IFA는 금융상품 판매 및 제조사로부터 직간접적인 대가 수치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나 제조 채널의 수수료 수입, 판매 규모 등에 연동된 대가 수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투자자문업자인 IFA는 금융상품 판매 또는 제조사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익도 수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문업자는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데 이를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시하고요. 즉, 특정 펀드를 얼마 팔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형태가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상품 전체 규모에 대한 커미션 수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판매나 제조사의 특정 상품 프로모션에 따라 투자자문업자가 자문하는 것은 투자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신설되는 투자자문업자나 IFA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모범 규준이 시행되면 이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보다 명확해질 겁니다. 하지만 IFA나 투자자문업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모범 규준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IFA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IFA나 투자자문업 시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첫째, IFA 및 투자자문업 법인의 대형화. 둘째, 기존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쟁력 있는 자산관리 직원들의 IFA와 투자자문업으로의 전환. 셋째는 고객 맞춤형 상품 및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결국 고객들의 자산관리 서비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1인 법인 형태보다는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 경쟁력 있는 상품 선택 능력, 세무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경쟁력 있는 투자자문업자를 중심으로 법인들이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이미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고요. 모든 산업이 그랬듯이 경쟁의 또 다른 말은 발전입니다. IFA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더 이상 평생 직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자문을 하시고 계시거나 투자자문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투자인이 좋은 도움과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